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타일시트도 아니고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캐스케이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의 스타일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택자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때 스타일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폭포처럼 이제 흐르면서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나 보통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캐스케이딩의 원칙은 일단 스타일 상속이에요. 태그들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부모 요소의 스타일을 자식 요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상속이라 그러고요. 위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돼요. 또 하나는 스타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스타일의 중요도나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상속. 자식 요소에서 따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 있던 스타일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을 이용을 하면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속성이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로 상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글자색은 상속이 되지만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는 아주 간단하게 제목과 텍스트 단락만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배경에 까만색 글씨로 나타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걸 제가 스타일을 바꿔서 새로 보면은 배경이 까만색이고 글씨는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디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바디에다 적용을 했지만 이 값이 div라는 태그 안에도 똑같이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죠. 이게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을 때는 보통 바디에다가 많이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자식 요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배경색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문서에서 이 문서 전체의 배경색을 까만색으로 했는데 이 div의 배경색도 까만색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까만색이 아니라 짙은 회색인데, div 태그에는 배경색이 222라는 짙은 회색이 아니라 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든 웹 요소들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투명이에요. 투명하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있는 문서의 배경색이 드러나서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의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작자 스타일 시트에서 중요한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소스에서 보시면 스타일 태그 안에 h2라는 태그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데, 속성값 뒤에다가 느낌표 그리고 important, 느낌표 important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스타일이 중요한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스타일이 와서 h2에다가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하더라도 내가 important라고 이름을 붙인 스타일이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작자 스타일 시트의 중요 스타일, 느낌표 important라고 붙어 있는 그 스타일이 두 번째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걸러진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것은 이제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내가 웹문서를 만들면서 정의한 스타일 시트의 일반적인 스타일들.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건 뭐냐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만든 스타일. 기본적으로 웹문서에 뭐 마진을 8픽셀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가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충돌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시스템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스타일이 없다면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정의한 제작자 스타일 시트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 스타일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브라우저에서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거는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태그 안에서 스타일 이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장 먼저 지정해주는 스타일. 스타일 우선순위를 따질 때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요소에 인라인 스타일과 아이디 스타일, 클래스 스타일, 태그 스타일이 모두 다 적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것부터 적용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태그 안에서 직접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가깝고 얘가 제일 먼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 스타일과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사용이 됐다 그러면 문서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아이디 스타일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은 태그 스타일이에요. 특정 태그에만 사용되는 스타일이지만 문서 안에 그 태그는 뭐 2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그 스타일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됩니다. 같은 우선순위에 있다. 그랬을 경우엔 소스가 먼저 나온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CSS 소스를 작성을 했는데 먼저 나온 스타일과 나중에 나온 스타일 중에서 나중에 온 스타일이 먼저 온 스타일을 덮어 써요. 그러니까 H2 태그 스타일을 적용을 했는데 처음 정의하고 두 번째 또 정의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정의한 H2 스타일이 첫 번째 정의한 스타일을 덮어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색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바디에서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H2 태그 스타일을 정의를 하면서 갈색으로 정의를 해주면서 느낌표 important, 그래서 중요한 스타일로 지정을 해줬어요. H2 태그 스타일은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H2 안에 인라인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해줬습니다. P 태그 안에도 마지막 단락에 인라인 스타일로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 H2에는 원래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돼야 되죠. 태그 스타일보다 인라인 스타일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얘를 초록색으로 표시해 줄 것 같은데 H2 스타일을 정의를 할 때 important라고 중요한 스타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태그 스타일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 색깔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P 태그 마지막에 있는 P 태그에는 바디 태그에서 상속된 글자색 파란색이 표시가 되지만 인라인 스타일로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스타일을 정의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 개 스타일이 겹쳐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요. 하나의 요소에 여러 개의 스타일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SS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HTML4와 함께 사용되었던 CSS2는 그 CSS2라는 스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CSS3로 넘어오면서는 기존의 CSS2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규약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 CSS3에 와서 여러 가지를 쪼갰어요. 모듈로. 뭐 배경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글꼴과 관련된 거, 박스 모델과 관련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쪼개서 얘네들을 CSS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각각의 모듈은 업데이트가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CSS2에서는 한꺼번에 규약이 업데이트가 되고 버전업이 되고 이랬었는데 CSS3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각각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CSS3가 한꺼번에 뭐 업데이트 되었다든가 이런 말은 성립하지가 않고요. 각각을 따로따로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보신 사이트가 W3C에서 진행 중인 CSS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모듈들이 다 있어요. 뭐 컬러에 대해서만, 아니면 뭐 폰트 레벨에 대해서, 라이팅 모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별로 어떤 식 표준화가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초록색은 뭐 CR, WD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백그라운드와 배경에 대해서는 레벨 3까지 진행이 됐네요. 뭐 멀티 칼럼 레이아웃은 레벨 1인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듈들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에요.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모듈만 골라서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CSS3를 공부하면서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모던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은 일정 기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자동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신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들 중에는 모던 웹브라우저의 초기 버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고 초기 버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던 웹브라우저가 아닌 아주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CSS3는 모던 웹브라우저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그 초기 버전에서는 이 CSS 속성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웹 접두사를 붙여서 웹브라우저에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속성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뒤에 나오는 이제 트랜스폼이라든지 이런 트랜슬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면 웹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최신 모던 브라우저용 사이트가 아니라면, 모던 브라우저지만 초기 버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주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브라우저 접두사 붙이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랬을 경우에는 프리픽스 프리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 그래야 되나? 간단한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JS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문서에다 링크를 해주시면 브라우저 접두사를 안 붙이셔도 돼요.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붙여주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속성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줄이면 되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일 경우에는 한 6줄 정도가, 5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JS 파일을 사용해서 링크를 해주시면 속성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주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스타일 시트에서 캐스케이딩의 의미와 스타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CSS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